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기출문제 풀어주는 누나입니다. 오늘은 행정법 기출 예상지문 OX 메일 테스트 29일차입니다.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281번 폐기물 처리업에 대하여 관할 관청의 사전 적정 통보를 받고 막대한 비용을 들여 허가 요건을 갖춘 다음 허가 신청을 하였음에도 청소업자의 난립으로 효율적인 청소 업무의 수행에 지장이 있다는 이유로 불허가 처분은 적법하다. 정답은 X입니다. 해설: 폐기물 처리업에 대하여 사전에 관할 관청으로부터 적정 통보를 받고 막대한 비용을 들여 허가 요건을 갖춘 다음 허가 신청을 하였음에도 다수 청소업자의 난립으로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청소 업무의 수행에 지장이 있다는 이유로 한 불허가 처분이 신뢰보호의 원칙 및 비례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서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본 사례. 282번 폐기물관리법령상의 폐기물 처리업 사업계획에 대하여 적정 통보를 한 것만으로도 그 사업 부지 토지에 대한 국토이용계획 변경 신청을 승인하여 주겠다는 취지의 공적인 견해 표명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정답은 X입니다. 해설: 폐기물 처리업 사업계획에 대하여 적정 통보를 한 것만으로 그 사업 부지 토지에 대한 국토이용계획 변경 신청을 승인하여 주겠다는 취지의 공적인 견해 표명을 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폐기물관리법령에 의한 폐기물 처리업 사업계획에 대한 적정 통보와 국토이용관리법령에 의한 국토이용계획 변경은 각기 그 제도적 취지와 결정 단계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들이 다르다는 이유로 폐기물 처리업 사업계획에 대하여 적정 통보를 한 것만으로 그 사업 부지 토지에 대한 국토이용계획 변경 신청을 승인하여 주겠다는 취지의 공적인 견해 표명을 한 것으로 볼 수 없다. 283번 폐기물 처리업 사업계획에 대하여 적정 통보를 하였다면 이것은 당해 사업을 위해 필요한 그 사업 부지 토지에 대하여 국토이용계획 변경 신청을 승인하여 주겠다는 취지의 공적인 견해 표명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정답은 X입니다. 해설: 282번 해설 참조. 284번 행정관청이 폐기물 처리업 사업계획에 대하여 폐기물관리법령에 의한 적정 통보를 한 경우에는 그 사업 부지 토지에 대한 국토이용계획 변경 신청을 승인하여 주겠다는 취지의 공적 견해를 표명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정답은 X입니다. 해설: 282번 해설 참조. 285번 행정청이 폐기물 처리업 사업계획에 대하여 적정 통보를 한 것만으로 그 사업 부지 토지에 대한 국토이용계획 변경 신청을 승인하여 주겠다는 취지의 공적인 견해 표명을 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정답은 O입니다. 해설: 282번 해설 참조. 286번 폐기물 처리업 사업계획에 대한 적정 통보에는 당해 토지에 대한 형질 변경 신청을 허가하는 취지의 공적 견해 표명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정답은 X입니다. 해설: 폐기물 처리업 사업계획에 대한 적정 통보 중에 토지에 대한 형질 변경 신청을 허가하는 취지의 공적 견해 표명이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소극: 일반적으로 폐기물 처리업 사업계획에 대한 적정 통보에 당해 토지에 대한 형질 변경 허가 신청을 허가하는 취지의 공적 견해 표명이 있는 것으로는 볼 수 없다고 할 것이고, 더구나 토지의 지목 변경 등을 조건으로 그 토지상의 폐기물 처리업 사업계획에 대한 적정 통보를 한 경우에는 위 조건 부적정 통보에 토지에 대한 형질 변경 허가의 공적 견해 표명이 포함되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287번 보세운송 면허세의 부과근거이던 지방세법 시행령이 1973년 10월 1일 제정되어 1977년 9월 20일에 폐지될 때까지 4년 동안 그 면허세를 부과할 수 있는 정을 알면서도 과세관청이 수출 확대라는 공익상 필요에서 한 건도 이를 부과한 일이 없었다면 납세자는 그것을 믿을 수밖에 없고 그로써 비과세의 관행이 이루어졌다고 보아도 무방하다. 정답은 O입니다. 해설:
국세기본법 제18조 제2항 소정에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국세행정의 관행이 이루어졌다고 본 사례. 국세기본법 제18조 제2항의 규정은 납세자의 권리보호와 과세관청에 대한 납세자의 신뢰보호에 그 목적이 있는 것이므로 이 사건 보세운송면허세의 부과근거이던 지방세법 시행령이 1973년 10월 1일 제정되어 1977년 9월 20일에 폐지될 때까지 4년 동안 그 면허세를 부과할 수 있는 정을 알면서도 피고가 수출 확대라는 공익상 필요에서 한 건도 이를 부과한 일이 없었다면 납세자인 원고는 그것을 믿을 수밖에 없고 그로써 비과세의 관행이 이루어졌다고 보아도 무방하다. 288번. 판례에 의하면 문화관광부 장관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한 사업 승인 가능성에 대한 회신은 사업 신청자인 민원인에 대한 공적 견해 표명이다. 정답은 X입니다. 해설. 관광 숙박시설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이하 특별법이라고 한다. 의 유효기간인 2002년 12월 31일. 이전까지 사업계획 승인 신청을 한 경우에는 유효기간이 경과한 이후에도 특별법을 적용할 수 있다는 내용의 2002년 11월 13일 자회신은 문화관광부 장관이 피고, 서울시장에게 한 것이어서 이를 원고에 대한 공적인 견해 표명으로 보기 어렵고 289번. 행정청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면서 그 권장 용도를 판매 위락 숙박시설로 결정하여 고시하였다 하더라도 당해 지구 내에서 공익과 무관하게 언제든지 숙박시설에 대한 건축 허가가 가능하다는 취지의 공적 견해를 표명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정답은 O입니다. 해설. 행정청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면서 그 권장 용도를 판매 위락 숙박시설로 결정하여 고시한 행위를 당해 지구 내에서는 공익과 무관하게 언제든지 숙박시설에 대한 건축 허가가 가능하리라는 공적 견해를 표명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는 없다고 한 사례. 290번. 행정청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면서 권장 용도를 숙박시설로 하였다 해도 항상 숙박시설에 대한 건축 허가가 가능하리라는 공적 견해를 표명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정답은 O입니다. 해설. 289번 해설 참조. 문제를 전부 풀었으면 오답 노트 만드는 것 잊지 마세요. 강의가 좋았으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